당신은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싫은 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당신의 기분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사랑받을 줄 알았습니다. 인정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당신은 지쳤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만만하게 봅니다. 당신이 베푼 호의는 당연한 의무가 되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배신자가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분명 잘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손해만 보는 기분일까요? 오늘 당신에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았던 철학자. 친구가 거의 없었고 어머니와도 절연한 채 살았으며 사람들의 사랑을 얻으려 애쓰지 않았던 사람.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인간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해 가장 잔인하고 가장 정확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살아 돌아와 오늘의 당신을 본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은 너무 착해서 불행한 것이다. 적당히 싸가지가 없어야 인생이 편해진다. 이 말이 거슬리십니까? 거슬려야 합니다. 거슬리는 곳에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들어온 착하게 살아라는 말. 그 말이 당신을 이만큼 지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고. 추워서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린다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너무 가까이 가면 상처를 입고 너무 멀어지면 외롭다고. 그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그런데 당신은 어땠습니까? 당신은 너무 가까이 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고 모든 부탁을 들어주었고 모든 기대에 부응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당신은 가시에 찔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을. 그런데도 당신은 또 다가갑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믿으면서. 쇼펜하우어가 본다면 한숨을 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 자, 이제 당신이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부터 들여다봅시다. 당신은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착해야 한다고, 양보해야 한다고, 어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이 모든 말은 당신을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다루기 쉬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부모는 자기 편한 자식을 원했고, 선생은 통제하기 쉬운 학생을 원했고, 사회는 순종하는 구성원을 원했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 행동의 가장 큰 동기는 이기심이라고. 사람들이 당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당신에게 충고를 하는 것도, 당신에게 사랑을 주는 것도 그 밑바닥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이 있다고. 이것이 잔인하게 들립니까? 그러나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는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당신이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서운해합니다. 화를 냅니다. 당신을 비난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당신의 호의를 사랑한 것이지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을 때만 당신은 그에게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줄 것이 없어지는 순간 당신의 가치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잔인하죠.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외롭게 산 것은 그가 못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 알아서 환상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환상을 잃은 자는 외롭지만 자유롭습니다. 환상에 사로잡힌 자는 함께 있지만 늘 배신당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 되고 싶습니까?
이제 첫 번째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충격적입니까? 그러나 사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질투가 깊이 박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적당히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보다 못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자기보다 너무 잘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친구가 성공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입으로는 축하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자리 잡습니다.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성공을 응원해 줄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가족조차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것 같지만 자식이 자신을 뛰어넘는 순간 미묘한 감정이 생깁니다.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살아있다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꿈을 함부로 떠벌리지 말라. 당신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것은 그들의 질투를 자극할 뿐이다. 조용히 행하고 결과로 보여라. 그것이 가장 우아한 복수다. 당신이 지금까지 누구에게 당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어? 현실적으로 생각해. 너무 무리하지 마. 이런 말을 들은 적 있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기 수준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 자기 옆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꿈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반대해도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지하지 않아도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조용히 자기 길을 갑니다. 결과로 말합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입을 다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모든 진리는 세 단계를 거친다고. 처음에는 조롱당하고, 다음에는 격렬하게 반대당하고, 마지막에는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당신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길을 가려 할 때 사람들은 처음에 비웃습니다. 다음에 화를 냅니다. 마지막에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당신은 혼자 걸어야 합니다. 그 혼자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당신은 평범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이 평범한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친절은 약점이 됩니다. 이상한 말이죠. 우리는 친절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약점이 된다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한번 친절을 베풀면 그것이 단연해집니다. 두 번 베풀면 의무가 됩니다. 세 번 베풀면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거절하는 순간 당신은 변한 사람, 배신한 사람이 됩니다. 직장에서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를 칭찬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가 일찍 출근하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그가 어쩌다 정시에 출근하면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어? 그가 평소에 하던 추가 업무를 거절하면 사람들은 화를 냈습니다. 원래 네가 하던 일이잖아. 그의 친절이 의무가 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본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잘못된 기준을 만들었다. 당신이 베푼 친절은 그들에게 약속이 되었고 그 약속을 어기는 순간 당신은 죄인이 된다. 그러니 처음부터 적당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자기 영역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적당한 싸가지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싸가지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제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시간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적당한 싸가지입니다. 미안해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단호하게. 당신은 거절할 때 너무 많은 변명을 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다른 약속도 있고,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변명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약해 보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변명에서 빈틈을 찾습니다. 그럼 내일은 되지? 약속만 끝나면 가능하지? 이렇게 파고듭니다. 결국 당신은 또 거절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조언했을 겁니다. 거절은 짧아야 한다. 변명은 약점이다. 안 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 이유를 설명할 의무는 당신에게 없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죄책감이 들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렇게 거절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잠시 서운해하다가 곧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욕망은 노예의 욕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명예에 대해 깊이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예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명예와 외적인 명예. 진정한 명예는 자기 자신의 양심에서 나옵니다. 외적인 명예는 타인의 평가에서 나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외적인 명예에 너무 집착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고.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사람들의 평가에 얼마나 흔들립니까? 누군가 당신을 칭찬하면 하늘을 날 듯 기쁘고,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면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1년 후에도 그 사람이 당신 곁에 있을까요? 10년 후에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당신의 인생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의 평가에 자기 인생을 저당 잡힙니다. 쇼펜하우어가 살아있다면 이렇게 호통을 쳤을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당신의 행복을 왜 타인의 머릿속에 두는가? 그들의 머릿속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곳이다. 그곳에 당신의 행복을 두면 당신은 평생 불안할 수밖에 없다. 행복은 당신 자신 안에 두어야 한다. 그것만이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여기서 적당한 싸가지가 또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않는 것,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싫어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가 당신의 삶을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행복을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당신을 싫어하는 것은 그의 자유입니다. 당신이 당신답게 사는 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두 자유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갈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싫어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왜 싫어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싫어하는 이유는 대부분 당신과 무관합니다. 그 사람의 컴플렉스,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기분, 그 사람의 편견, 그것들이 당신을 향한 미움으로 표출되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도 그는 당신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되는 사람은 결국 노예입니다. 그는 타인이라는 주인 없이는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혼자 있을 때 어떻습니까? 견딜만 합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연락을 합니까? SNS를 들여다봅니까?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유로워지려면 적당한 싸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사색을 하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그 시간 없이는 당신은 평생 타인의 시선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진실로 넘어갑시다. 호의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 때 그 사람은 무의식 중에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호의를 받았을 때 부담을 느끼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 부담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당신이 호의를 베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무의식 중에 보상을 기대합니다. 의식적으로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인정, 감사, 미래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당신은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살아있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이 베푸는 호의가 당신에게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호의가 아니라 거래다. 거래는 거래답게 해야 한다. 진짜 호의는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지 않고 주는 사람도 후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려면 자기 능력 안에서 자기 마음이 진실로 원할 때만 베풀어야 한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베푼 호의 중에 진심으로 베푼 것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은 거절하지 못해서, 미움받기 싫어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베푼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호의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그리고 그 거래는 늘 당신에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받는 사람은 당신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진심으로 좋아서 베푼 줄 알고 당연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더 요구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적당한 싸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번은 제가 어렵습니다. 다른 분께 부탁해보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진짜 나쁜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도와주고 그것을 후회하며 평생 원망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자기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나쁜 짓입니다. 다섯 번째, 진실로 갑시다. 사람들은 당신의 사정을 진심으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위로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처음에는 들어줍니다. 그러나 곧 자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래, 너 힘들지. 근데 나는 더 힘들어. 이런 식입니다. 결국 당신은 위로받지 못한 채 그의 이야기까지 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더 외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본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타인에게서 위로를 구하지 말라.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이해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그들은 자기 고통도 감당하기 벅차다. 당신이 자기 고통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들에게 짐이 된다. 그리고 짐이 된 사람은 점점 멀어진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기 고통을 자기가 감당하는 법을 배웁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운동을 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며 스스로 회복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한두 사람에게만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적당히, 표면적으로, 가볍게. 이것이 적당한 싸가지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는 것. 대부분의 관계는 표면적으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당신을 보호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에너지를 아껴줍니다.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여섯 번째 진실은 가장 잔인합니다. 당신을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족, 오랜 친구, 직장 동료. 이들은 당신의 약점을 가장 잘 압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당신이 미움받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당신이 죄책감에 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에게 무리한 부탁을 할 때, 그들은 정확히 당신의 약점을 공략합니다. 우리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해줘? 우리가 친구 사이에 그게 뭐야? 함께 일하는 사이에 너무하잖아. 이런 말을 들으면 당신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친구라는, 동료라는 이름이 당신을 올가맵니다. 그래서 당신은 또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리고 또 후회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살아있다면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관계의 이름이 당신을 노예로 만들게 두지 말라. 가족이든 친구든 그것은 사랑의 이름이지 의무의 이름이 아니다. 그 이름으로 당신을 착취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미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를 착취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적당한 싸가지를 배우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거절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부모에게 그건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에게 그건 너무한 부탁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료에게 그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질 관계라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건강하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깨지는 것이 당신에게 더 좋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사색했고, 글을 썼고, 자기 자신과 깊이 대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철학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살았다면 그는 군중의 한 명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독을 선택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진정으로 키우는 것은 사람들 속의 시간이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그저 반응만 합니다. 누가 말을 걸면 대답하고, 누가 부탁하면 들어주고, 누가 화내면 사과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이제 7번째 진실로 갑시다. 당신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마치 무한한 듯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시간을 1시간 빼앗아도 당신은 화내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일주일을 빼앗아도 당신은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1시간이 일주일이 사라지는 일입니다.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살아있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당신을 가볍게 내어주지 말라. 시간은 당신이 가진 가장 귀한 자산이다. 그것을 함부로 쓰는 자는 당신을 함부로 쓰는 자다. 당신의 일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주에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원해서 한 일이 얼마나 됩니까? 다른 사람의 부탁, 다른 사람의 일정,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서 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한 주가 끝날 때 묻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그렇게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갑니다. 당신의 인생이 그렇게 사라집니다. 여기서 가장 적극적인 싸가지가 필요합니다. 자기 시간을 지키는 싸가지. 그날은 안 됩니다. 다른 일이 있어요. 그 다른 일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마십시오. 책 읽기일 수도 산책일 수도 그냥 쉬기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과 한 약속도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다른 사람과의 약속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며 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을 배신하지 않으려 애쓰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매일 배신해 왔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미루고, 자기가 가고 싶었던 길을 포기하고, 자기가 되고 싶었던 모습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진짜 배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한번 거절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평생 배신하는 것이 훨씬 무거운 죄입니다. 이제 8번째 진실로 갑시다. 모든 관계는 변합니다. 영원한 친구는 없습니다.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마치 모든 관계가 영원해야 한다는 듯 매달립니다. 어릴 때부터 알았던 친구라서,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라서, 가족이라서, 이런 이유로 이미 식어버린 관계, 이미 독이 된 관계를 붙잡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본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오래되면 썩는다. 관계도 마찬가지가. 흐르지 않는 관계는 부패한다. 당신을 더 이상 자라게 하지 않는 관계는 떠나보내라. 그것이 당신과 그 사람 모두에게 최선이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적당한 싸가지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고통을 새로운 자유보다 더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독이 된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그러나 끊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이 더 작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잔인하게 들립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들과 함께 가라앉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알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는 것이다. 사람들은 입으로 많은 것을 말합니다. 널 사랑해. 널 위해서 그래.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러나 행동은 다릅니다. 행동을 보십시오. 그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당신이 힘들 때 어디에 있었는지, 당신이 기쁠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제 당신이 적당한 싸가지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론은 충분합니다.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살아있다면 분명히 이렇게 강조했을 겁니다. 지혜는 행해질 때만 지혜다. 머릿속에 있는 지혜는 무지와 다름없다. 오늘부터 7일 동안 한 가지 실험을 해보십시오. 매일 한 번씩 거절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사소한 부탁을 하면 변명 없이 오늘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해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어색할 겁니다. 죄책감이 들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는 아 그래 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당신이 거절했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7일이 지나면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거절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거절 자체가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거절했을 때 상상된 결과가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대부분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절해보면 별일 없습니다. 그제야 당신은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는 14일 동안의 침묵 훈련입니다. 14일 동안 당신의 계획과 꿈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에게 요즘 뭐해? 라고 물으면 그냥 지내요 라고만 답하십시오. 당신이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것,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는 것, 새로운 길을 가려 한다는 것을 비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묵묵히 행하십시오. 이 14일이 지나면 당신은 또 다른 깨달음을 얻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사람들에게 자기 계획을 말한 것은
사실 그들의 응원을 받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그리고 응원을 받지 못해서 매번 좌절했다는 것을. 침묵 속에서 행할 때 당신은 외부의 응원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자기의 응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 당신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결과를 즐깁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한 달 동안의 관계 점검입니다. 매일 5분씩 당신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종이를 한 장 꺼내서 당신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각 이름 옆에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이 어떤 기분인지 적어보십시오. 에너지를 받는지, 빼앗기는지, 자유로운지, 답답한지,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같은지, 가면을 쓰는 것 같은지. 한 달이 지나면 당신은 알게 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살게 하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이. 그리고 당신을 천천히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그 명단을 보고 결정하십시오. 누구와 더 시간을 보내고 누구와 거리를 둘지. 이것은 모진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평생의 습관입니다. 매일 1시간을 자기 자신과 보내는 것. 책을 읽든 글을 쓰든 산책을 하든 명상을 하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1시간만큼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평생 지속되면 당신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 안에 든든한 자기 자신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쇼펜하워는 인생의 행복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외부의 조건은 부차적이라고.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차이는 그 사람의 내면에 있습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행복합니다.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불행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가꿔야 할 것은 외부의 평판이 아니라 내부의 풍요입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합니다. 적당한 싸가지는 무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자기 존중이 있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존중 없이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은 비굴함입니다. 자기 존중 없이 타인에게 양보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자기 존중 없이 타인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의존입니다. 그러니 먼저 자기를 존중하십시오. 그 후에야 진짜 친절, 진짜 양보, 진짜 사랑이 가능합니다. 당신이 적당한 싸가지를 갖추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쟤가 변했네. 쟤 왜 저래? 이런 말들이 들릴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이상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자기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다른 만만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잘 보내십시오.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당신의 단호함을 존중하는 사람들, 당신의 자기 존중을 인정하는 사람들, 당신과 동등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 이들이 당신의 진짜 친구가 됩니다. 원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해집니다. 쇼펜하워가 그랬습니다. 그는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사상은 니체에게, 톨스토이에게, 프로이트에게, 비트겐슈타인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속에 묻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상의 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평범한 사람이 되기보다 소수에게 깊이 인정받는 자기 자신이 되십시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적당한 싸가지가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착하면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너무 무례하면 외롭습니다. 그 사이에 적당한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되 타인을 짓밟지 않는 자리, 안호하되 잔인하지 않은 자리, 거절하되 미워하지 않는 자리, 그 자리를 찾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살아 돌아온다면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인생은 짧다. 그러나 충분히 길다. 당신이 자기 자신으로 살기에 충분히 길다. 다만 자기 자신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가 진짜 인생이다. 그 결심이 없는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일 뿐이다. 결심하라. 오늘, 지금 당신은 결심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더 이상 모든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은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혹시 두렵습니까? 당연합니다.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것은 늘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통과하지 않으면 당신은 아무 데도 가지 못합니다. 평생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휘둘리며 살게 됩니다.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인생입니까? 아닐 겁니다. 그러니 한 걸음만 내디뎌 보십시오. 오늘 한 번만 거절해 보십시오. 오늘 한 번만 자기 시간을 지켜보십시오. 오늘 한 번만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한 번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되고, 10번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거울을 보며 깨닫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그날이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날입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칭찬하는 착함은 대부분 착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만함입니다. 사람들은 만만한 사람을 칭찬해서 더 만만하게 만듭니다. 넌 정말 착해. 이 말이 칭찬으로 들리지만 실은 넌 정말 거절을 못해서 좋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 칭찬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좋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만이 타인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자기 컵이 넘쳐야 다른 컵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자기 컵이 비어 있는데 다른 컵을 채우려는 사람은 결국 둘 다 빈 컵으로 끝납니다. 그러니 먼저 자기 컵을 채우십시오. 그 후에 흘러 넘치는 것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베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대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야 사람들은 그의 사상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는 종종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듣고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적당한 싸가지를 갖추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죄책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내가 너무 차갑게 변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때 떠올리십시오. 당신이 평생 이타적으로 산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당신이 평생 따뜻하게 산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당신은 지쳤고 외로웠고 만만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원하던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죄책감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죄책감은 당신을 평생 노예로 만든 도구였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죄책감 없이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지, 죄책감 없이 자기 시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 당신은 이 세상에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건네는 말이 있다면 아마 이것일 겁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 더 착해질 필요도, 더 베풀 필요도, 더 인정받을 필요도 없다. 지금 그대로의 당신을 존중하라.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순간마다 떠올리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적당히 싸가지 없어야 인생이 편해지는 이유를. 그것은 차가워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안임해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따뜻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거절부터, 작은 침묵부터, 작은 자기 시간부터. 그 작은 것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당신은 미소 지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나구나 하고 쇼펜하우어가 살아있어 당신을 본다면 그는 분명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잘 가고 있다. 그 길이 맞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하라. 그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자기 길을 가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멀어져도, 누가 비난해도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진짜 보상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그때까지 자기 자신으로 단단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지내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